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짠돌이 만수르의 짠만입니다. 이번 달 한 달은 굉장히 바빠가지고 영상 찍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우리 자영업을 하시면서 경찰들을 신고를 하는 경우가 보통 있잖아요. 무전취식이라든지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을 부를 때 요럴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법 장사는 아니잖아요. 무인 카페도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증하고, 물론 자판기업이긴 하지만, 그리고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에 장사를 하고 테이블을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에도 일반 음식점으로 저희가 장사를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요번에 오픈한 바 같은 경우에도 일반 음식점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양주를요. 근데 요번 달에는 장사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손님들도 많고 또 손님들도 많다 보니까는 문제되는 점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제가 10년 넘게 장사하면서 경찰들을 이제 접수를 한 경우들도 있죠. 당연히 손님들이 좀 힘들고 진상이고 이러면 경찰분들께서 오셔서 딴지 아닌 딴지 트집을 좀 많이 잡으셔서 요거에 대해서 좀 대책이라든지 혹은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합법이긴 하지만 준비를 안 하면 과태료를 먹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밤에 일하기 때문에 진상 손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경찰들이 하도 수도 없이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접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혹은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상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인데, 우선은 제가 요번에 무인 카페에 10시 넘어서는 제한이 걸리지 않았죠. 무인 카페는. 그래서 요번 달에 장사가 웬만큼 됐습니다. 웬만큼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저녁 10시만 되면 저희 매장으로 모든 손님들이 다 몰립니다. 근데 각각 다른 손님들이면 좌석도 어느 정도 띄어앉고 2명, 3명씩 와가지고 떨어져서 앉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 12명, 13명 혹은 어떨 때는 진짜 15명 가게가 꽉 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다 일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송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합 제한이긴 하다. 물론 우리 무인 카페가 거기에 해당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5인 이상 모임은 안 되기 때문에 다 퇴실 조치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방송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이 젊은 친구들이 또 술까지 한 잔 먹고 왔죠. 이제 갈 데 없으니까 10시 넘어서 커피를 먹긴 하지만 이 젊은 친구들이 방송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경찰에 제가 제 가게를 접수를 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인데 몰려있다. 오셔서 좀 해체 좀 시켜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분들이 오셔서 해체를 합니다. 그러면 다 가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또 옵니다. 10시 넘으면 그 친구들이. 그러면 제가 방송으로 얘기하면 가는 척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대부분 10명 넘게 모여 있으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다음날 또 접수를 합니다. 경찰에다가 제 가게를 제가. 이거는 제가 무시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돈 벌려고 하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 근처에 주민들도 좀 불편해하고, 그리고 저도 사장으로서 그리고 관리자로서의 좀 이제 책임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뭐 단돈 얼마를 버는 것보다 코로나가 발생되지 않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면 경찰분들이 오십니다. 근데 신고자가 운영하는 사장이라는 거를 모르고 오는 거죠. 그러면 전화가 와요, 저한테. 안녕하세요. 여기 무슨 파출소인데요. 신고가 들어와서 여기 업주분 되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제가 신고했어요.
제가 주인인데 제가 신고했습니다. 이러면 경찰분들이 대부분 놀라요. 자기 가게를 자기가 신고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는 무인 카페고 제가 그리고 무전기로 원격으로 관리도 하고 있고 CCTV로 항상 보고 있는데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는데 10명 넘게 모여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걱정돼서 접수를 했다. 이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경찰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다른 데도 범죄 쪽에 나가야 되는데 좀 인력 낭비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나요? 제가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경찰분께서 인력 낭비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하셨죠. 그래가지고 그 건을 이제 접수를 하면 경찰분이 출동을 안 하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이 건은 시청에서 이제 관리를 한다. 코로나 관리팀에서. 그래서 앞으로 접수를 하면 시청에서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 또 하루 이틀 있다가 또 모여 있길래 또 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경찰에서 오지 않고 접수한 지 30분이 지나서 시청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이제 나옵니다. 여자분들 2명이서 나오는데 나오셔가지고 그 10명들은 상대가 안 돼요. 꼬맹이들 10명들. 경찰도 아닌데 사복 입고 나오신 시청 공무원들인데 쳐다도 안 봅니다. 그래서 시청 공무원분들께서 여기 다 일행이냐? 그러면 당연히 젊은 친구들은 일행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청 공무원은 저한테 전화가 와요. 와가지고 여기 일행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네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경찰에 접수해도 안 되고 시청 공무원 코로나 관리팀에서 왔는데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우선 알겠습니다 하고 방송으로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몰려 있잖아요. 다음날 그러면 방송을 무전기를 때려가지고 지금 민원이 접수돼가지고 경찰분들 오시고 계신데 과태료 나올 수 있으니까 얼른 피하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다 피해요. 그랬다가 뭐 1시간 뒤에 오던 2시간 뒤에 오던 하긴 하는데 이렇게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경찰서에서 여기 무인 카페 사장님이시죠? 그럽니다. 그래서 네 그런데요 하니까 여기 민원 접수가 너무 많이 돼서 다 제가 한 건데 주요 업소가 됐다. 경찰서에 골치 업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합법적으로 사업자 등록증, 영업허가증으로 장사를 하고 내고 장사를 하고 그리고 다른 무인 카페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왔을 때 제가 무전기로 관리도 다 하고 5명 이상 몰려 있으면 좀 모여 있지 말아라. 코로나가 좀 요즘 위험하니 손님들 명부도 쓰고 환기대장도 다 작성하고 했는데도 오히려 골치 업소가 됐다고 저보고 경찰서에 올 수 있으면 오고 시간이 안 되면 매장에서 그 서장, 계장 뭐 이런 높은 직위에 있으신 분들이 올 거랍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예요. 내가 세금 내고 그런 거 관리에 좀 해달라고 접수를 한 건데 오히려 그 경찰분들은 인력 낭비라고 그 손님들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진상 나고 그 코로나 때문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저를 관리해 가겠다고 저를 좀 이제 면담 신청을 한 거예요. 제가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좀 어이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날짜를 잡아서 무인 카페에서 경찰 2분이랑 미팅을 했습니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찰분이 여기에 왜 젊은 친구들이 몰리는 것 같냐 그걸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10시 넘어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길로 모이겠죠. 열린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저는 받지만 5인 이상은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관리를 한 거고 제가 신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처음에 신고했을 때도 경찰분께서
이거 말 안 듣는다고 올 때마다 신고하라고 파출소에서 그렇게 해서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가게 자체가 너무 어둡다, 조명이. 그래서 동네 비행 청소년들이 딱 몰리기 좋다. 이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제가 좀 어이가 없었어요. 조명이 밝으면 안 모이고 조명이 어두우면 모이나요? 하지만 뭐 나보다 나이도 훨씬 많으신 것 같고 뭐 경찰 계장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접수했을 때 오셔가지고 좀 해체나 시켜주셔라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조명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조금 더 밝게 해가지고 조명을 달았어요. 근데 그분께서 원하시는 게 10시에 그 비행 청소년들이 모이니 10시부터 한 새벽 2시까지는 문을 잠그는 게 어떻겠냐. 장사를 하지 말란 얘기죠, 저한테.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이 문을 잠그라고 하면 저는 매출이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은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경찰분께서 아무 말을 못 하세요. 그래서 저는 좀 어이가 없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저보고 가게에다가 사이렌을 설치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몰려있을 때 버튼을 누르면 막 삐용삐용삐용삐용삐용 막 이렇게 하면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면 그게 걔네들 말고 일반 손님들도 있을 텐데 2명, 3명씩 오신 분들도 방역수칙 지켜가면서 그럼 그런 손님들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중하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둡다고 하니 조명을 한 몇 개 더 달겠습니다. 밝게. 그리고 경찰분들께서 이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혹시나 그렇게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으면 제가 접수를 하지 않더라도 관리를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보냈는데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 실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와서 뭐 조명을 해라, 10시부터 문을 잠가라, 사이렌 달아라, 뭐 모니터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라, 관리 감시하고 있다는 걸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인 커피숍에 그런 모니터 달고 막 감시하고 있는 것 같으면 불편해서 누가 와요.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좀 어이가 없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인 카페고요. 그리고 이제 바를 요번에 이제 2월 1일 날 인수를 하고 한 달 정도 장사를 했잖아요. 근데 꽁치는 날도 있고 보통 하루에 한 팀 정도 받는 게 최대예요. 왜냐면 10시까지밖에 안 되니까. 근데 장사를 해보니까 와 진짜 술 장사가 마진이 많이 남는구나. 이게 일반 술이 아니잖아요. 양주잖아요. 보통 저희가 판매하는 걸 제가 해보니까 이제 데이터가 점점 쌓였는데 한 2만 1천 원짜리 정도가 한 18만 원 정도에 팔리고요. 7만 원에서 8만 원대는 양주가 33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에 팔립니다. 그리고 물론 15만 원 넘어가는 것들은 60에서 70 정도가 팔리는데 보통 손님들이 오시면 한 병에서 2병 정도는 기본 드시고 가세요. 그래서 마진율이 상당하다. 어느 날은 한 팀을 받았는데 한 명을 받았는데 다 빼고 한 60만 원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재료비 빼고 뭐 다 빼고 물론 월세 안 나가니까 월세는 공제를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야 굉장히 괜찮은 아이템이구나 이 바라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한 달 동안 장사를 했는데 물론 이제 처음 장사하다 보니까는 모르는 것도 많고 단골들도 없는 상태라 그래도 적자 나지 않고 한 200만 원 정도는 번 것 같아요. 요번 달에는. 정말로 제 입장에선 괜찮은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번에 이제 저희 판매되는 거 보고 주류업체에서도 지원을 좀 많이 해주더라고요. 다른 것들도 좀 해주시고 이제 안 팔릴 줄 알았는데 요번에 좀 이제 결제도 완벽하게 하고 그리고 술 들어가는 것도 보더니 그래도 장사가 웬만큼 되는구나 코로나인데도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나중에 코로나가 풀려서 10시 이후에 제한이 없어지면 제가 진짜 이 바에서 얼마를 벌지 진짜 궁금합니다. 제 느낌에는 최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는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제한 속에서도 요 정도 벌었으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벌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제가 오늘의 주제는 경찰에 접수할 때
좀 주의할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10년 동안 음식 장사하면서 처음 겪었던 일이라서 얼마 전에 손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손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양주를 한 2병 정도 드셨어요. 2병 드시고 이제 결제를 하셔야 되는데 취하셔가지고 화장실 다녀오신다 하고 집에 가버리셨습니다. 화장실이 밖에 있어요. 집에 가버리셨는데 다행히 전화번호를 저희 직원이 알고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이제 취하셔서 장난치시는 건지 아무튼 저는 처음 뵀어요. 결제를 안 하겠다. 못하겠다. 나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10시 마감이잖아요. 10시 전에 마감을 했는데 12시까지 집에 가지 못하고 손님한테 끌려다닙니다. 전화는 받아요. 가게는 오지는 않고 내일 주신다고도 안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12시쯤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음식 장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할 때는 드셨던 거를 치우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먹었던 거 그대로 놔두고 무전취식으로 이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돈 주시면 돈 받았다고 피해 입은 거 받았다고 하고서 경찰서에 제출하면 그분은 무혐의로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접수를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분께서 오셨어요. 경찰분께서 오셔가지고 뭐뭐 먹었냐 어떤 거 어떻게 된 일이냐 해가지고 설명을 다 했는데 갑자기 경찰분께서 그 전화를 받는지 한번 확인하고 자기를 바꿔줘라 해서 바꿔줬습니다. 그랬더니 난 진짜 요즘 경찰분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자영업자분들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팀, 두 팀이 정말로 소중한데 갑자기 그 손님한테 반말로 하시더라고요. 당신 어디야? 나 여기 경찰관인데 빨리 와서 계산해. 그러니까 당연히 취하신 손님도 야, 너 왜 반말해? 네가 경찰관이면 다야? 경찰관 아닌 거 알고 있고 헛소리 하지 말고 계산 안 할 거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관도 화가 났는지 빨리 와서 계산하라고 아니면 사기죄로 신고할 거야. 지금 뭐 접수 들어갈 거야. 뭐 이렇게 반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면 안 오겠죠.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얘기해서 경찰관이랑 손님이랑 말다툼을 하다가 그 경찰관이 이제 얘기가 안 통하는 걸 아니까 바로 접수를 합니다. 근데 전화를 끊었는데 좀 분이 안 풀렸는지 경찰분께서 저한테 이제 뭐 태클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0년 넘게 장사했지만 이런 경찰도 또 처음 본다.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사장님이냐고. 그래서 예, 사장이에요. 요번에 오픈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받으면 취소하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우선 요분들 그 일하시는 분들 보건증 다 있는지 확인 좀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증 신청은 했는데 아직 뭐 받질 못했다. 신청하고서 오픈했는데 갖다 놓질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문제 있는데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뭐 사업자 등록증하고 영업허가증을 보여달래요. 그래서 저기 있다. 사진으로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좀 이제 빨리 무전취식만 좀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니 사진으로 보여주지 말고 있는 거 보여달라고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우선 저는 무전취식으로 접수를 했고 신고를 했는데 왜 이런 거 보건증이고 영업허가증이고 문제될 만한 것들을 왜 저한테 말씀을 하시냐. 제가 뭐 그 다른 분이 저를 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좀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경찰분께서 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분께서 이 사람이 보여달라고 하면 빨리 보여줄 것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당신 손님이 주는 술 받아 먹었어? 먹었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한테. 그래서 아니 그냥 손님이 술 한 잔 주시길래 받는 척만 했다. 받진 않았다.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게 바인데 손님이 술 주면 과태료인 거 알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진짜 몰랐어요. 음식 장사도 오래 했는데 저기 횟집에서도 혹은 우러갈통에서도 일하고 있다가 손님이
아, 허 사장 와서 한 잔해, 맥주 한 잔 하고 이래, 힘들지? 이러면 받아 먹습니다. 어디 참치집이나 일식집 가도 실장이나 이렇게 보통 주시잖아요. 그리고 뭐 팁도 좀 주시고 서비스 드리고 한 잔 받아 먹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손님이 주시길래 받는 척만 했어요. 혹시나 이제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괜히 시비 걸까봐 받는 척만 했어요.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더라. 그거를 동석착배인가? 뭐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대요. 일반 음식점에서 손님한테 술을 따라 드려도 안 되고 손님이 주는 술을 받아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저는 처음 알은 내용이에요. 10년 장사하면서. 지금 보고 계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한 70%가 아마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니 음식 장사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바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매장에서 술을 파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손님이 한 잔, 두 잔 주면 그걸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냐. 사장으로서 당연히 주시면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안 먹더라도 먹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랬더니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뭐 시청에다가 구청에다가 넘길 테니까 과태료 나올 수도 있다. 안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저희가 관여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관여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셔라. 이제 불똥이 갑자기 저한테 튀는 겁니다. 그 손님이랑 갑자기 싸우더니 말싸움하더니 그래서 내가 경찰관님 제가 무전취식으로 손님이 음식을 드시고 술을 드시고 결제를 안 했기 때문에 접수를 했고 갑자기 경찰관님은 오셔가지고 그 손님이랑 전화통화로 싸우더니 저를 갑자기 트집을 잡읍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저도 알아보겠는데 그 경찰관님 성함이랑 어디 지구된지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경찰분이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우선은 가르쳐 주시고 저도 제가 이 돈을 받으면 다 해결되는 거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랑 영업허가증도 매장에 있고 그리고 손님이 주신 술을 받는 척만 한 거고 먹지도 않았고 처음 오셨으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선은 마무리하고 보냈는데 와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돈도 못 받고 그리고 내가 경찰한테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경찰이 저를 취조를 하는 약간 그런 느낌? 야, 내가 자영업하면서 이런 일을 또 겪어보는구나. 하나의 경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선은 요거는 컨텐츠로 내가 한번 만들고 가르쳐드려야겠다. 그래서 경찰서에다가 접수를 할 때 일반 음식점일 때 최소한 사업자 등록증하고 영업허가증을 매장에 비치를 해두고 그 다음에 직원 일하시는 분들 보건증도 있어야 되고 직원 일하시는 분들 보건증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절대로 손님들이랑 술을 주고받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물론 바에서도 손님이 주는 술 뭐 받아 먹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척만 했죠. 척만. 취하셨으니까 저 술 못 먹는데 네 막 이런 식으로만. 근데 뭐 그거 가지고서 경찰이 이제 시비를 거니까 참 한편으로는 야 요즘 자영업자들 힘든데 이런 경찰 만나면 진짜 힘들고 더 짜증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시간 있다가 또 계산 안 하고 가신 분을 밖에서 술 취해가지고 그 동네를 돌아다니고 배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뭐 잡았다고 하긴 그렇지만 또 이제 저는 유흥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절대로 손님한테 뭐 화내고 그러지 않아요. 바로 마스크 벗고 얼굴 보여드리면서 제가 여기 사장인데 사장님 결제를 취하셔가지고 깜빡하셨는지 가셨습니다. 좀 결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는 뭐 너가 뭔데 어쩌고 저쩌고 막 말씀하시는데 제가 90도로 인사하면서 죄송합니다. 다 제 불찰인데 좀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직원들도 다 퇴근 못하고 있습니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살살 달래가지고
그 달래는 시간만 1시간이 또 걸렸습니다. 매장으로 모시고 가서 결국엔 결제를 하고 마무리를 한 후에 이제 경찰서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 돈 받았으니까 그 접수한 거 무전취식 부분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와, 경찰관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 접수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거는 경찰서에서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사장님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뭐 그런 것들, 뭐 보건증, 뭐 거시기, 뭐 사업자 등록증, 영업허가증, 그리고 동석착배인지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도 차후 진행될 거니까 알고 계셔라. 그래서 뭐 저한테 주민번호를 가르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 가르쳐준다. 저는 못 가르쳐주고 저는 무전취식만 신고를 한 것이고 남이 신고를 해서 저를 이렇게 취조하는 것도 아니고 무전취식으로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 못하니까, 그리고 술을 받아서 먹은 적도 없고 우리 직원들 보건증 다 있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랑 영업허가증도 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민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하셔라. 저도. 그리고 요거는 돈을 받았으니까 무전취식은 취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따로 뭐 연락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느끼면서 와, 정말로 장사하기가 빡빡하다. 우리가 불법으로 가게를 낸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가게를 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에 좀 계산 안 하시는 분들만 좀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지 굳이 와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막 음식점에서 살인사건 나고 그러는데 칼 들고 막 범인들 왔는데 경찰관들 제압 안 하고 뒷짐지고 좀 멀리 떨어져서 그러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 정말 그런 거 보면 같은 사람이고 경찰관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거고 저희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굳이 그렇게 좀 벼슬인 것처럼 좀 와가지고 손님한테 반말하고 업주가 죄인인 양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니까 우선은 첫 번째로 경찰한테 접수를 안 하고 처리하는 게 제일 좋다. 아무리 합법이라도. 무인 카페도 그렇고, 그리고 식당도 그렇고, 그리고 혹시나 접수할 상황이 생기면 저 같은 그런 상황이 그런 꼴을 받기 싫으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자 등록증이랑 영업허가증, 보건증, 그리고 손님이랑 술을 주고받으면 절대 안 되고 요것만 네 가지만 딱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가 이제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대신에 보호를 받으려고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과태료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체크하시고 10시까지니까 10시까지 정확히 시간 지키시고 이런 것들 좀 조심하셔가지고 좀 안전하게 장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을 찍습니다. 아무튼 한 달 동안 장사가 잘 돼서 뭐 이런 일도 생긴 거니까 액땜이라 생각하고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바도 자리 잡고 무인 카페도 이제 장사가 잘 되고 그리고 우러갈탕도 지금 잘 되고 그리고 좀 우러갈탕도 요번에 안산 또 나가니까 목포랑 안산 나갔어요. 한돌이 만수로 성장하는 거 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